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현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설계자를 위한 구조 해석, 설계와 동시에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품 중에서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의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설계자들이 설계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실제 제품을 이용을 해서 데모를 진행을 하고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부터 시작해서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제품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D CAD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컨텐츠, 고품질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ABI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시뮬레이션 제품, 컴포저 제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PDM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개의 종류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인데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열유동 해석, 열유체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플로우 시뮬레이션 있고요. 그리고 애드온 모듈이 두 가지의 애드온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단자함이라든지 이런 전자전기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라는 애드온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조화, 공기 순환 뭐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HVAC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차출 상용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품은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은 설계자들이 설계를 한 설계가 혹은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제품 중에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이런 어떤 개발 과정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설계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이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프로세스는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설계에 대한 설계 검증이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설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을 한 후에 다시 그 설계를 수정된 설계를 해석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그런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해석 전문가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이 설계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제품 설계자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개발 비용이 상승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제품 설계와 그 제품 설계에 대한 설계 검증을 설계자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품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해석이 설계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을 해서 제품 개발 과정에 적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설계 검증이 설계자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단축된 시간만큼 우리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이른 시점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이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인데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의 패키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에서는 정적 해석,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 모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피로 해석, 경향 분석기와 같은 그런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로페셔널에서는 열해석이라든지 진동수 해석, 좌굴 해석, 그리고 압력 용기 해석, 최저가 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비선형 해석, 그리고 동적 해석, 복합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어떤 해석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시뮬레이션 스탠다드에서 제공이 되는 정적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하중에 대한 모델의 거동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적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변이라든지 발력, 변형률, 그 다음에 응력이라든지 안정계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강도를 만족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이제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해서 안정계수라든지 응력을 평가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모션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시뮬레이션 스탠다드에서 제공하는 모션 시뮬레이션은 시간 기반입니다. 타임 베이스드 모션 시뮬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어떤 모션들이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어떤 모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터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어떤 실린더의 크기 그런 것들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어떤 토크 값이라든지 그리고 조인트에 걸리는 어떤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후에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실린더라든지 모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메커니즘, 구동 메커니즘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뭐 충격, 감소 효과를 적용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익스포트해서 거기서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필요 해석이고요. 필요 해석은 우리가 이제 반복 하중에 의해서 어떤 제품의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버틸 것인가, 그런 어떤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작은 하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하중이 특정 지점에 계속 작용이 된다 그러면 그 하중의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서 제품의 피로가 누적이 되게 되고요. 그 피로에 의해서 제품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내구성과 관련된 어떤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 사이클 이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품의 수명이라든지 손상 정도 그리고 안전계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향분석기인데요. 경향분석기는 어떤 정적 해석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의 변화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최적화할 때 그런 어떤 설계에 대한 정보도 이제 좀 이용을 해서 그런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이런 모델, 이런 모델, 이런 모델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고 그런 어떤 경향성이 어떤지 어떤 이제 파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패키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은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은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시켰을 때 그 다음 동작이 발생을 하는 그런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노란색은 왼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 실린더에 이제 센서를 장착을 시켜가지고 어떤 저 블럭과 그 센서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패스를 시키고, 만족을 못 시키면 거기서 바로 옆으로 굴러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사실적인 실제와 같은 모션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 해석인데요. 우리가 이제 진동수 해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진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들 강성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고유한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한 주파수와 외부에서 가해지는 주파수, 하중이 되겠죠. 어떤 진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치를 하게 되면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진에 의해서 제품이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진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 커진 진폭에 의해서 제품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진동 모드, 여기 지금 오른쪽 위쪽에 모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드와 저런 상태의 제품에 대한 첫 번째 진동 모드와 두 번째 진동 모드를 표시를 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어떤 형상으로 진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진동 모드에 대한 주파수를, 진동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진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제품을 설계를 하는 게 우리가 제품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어떤 제품에서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안을 여러 개를 마련을 하고, 그 설계안에 대해서 진동수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공진 주파수, 공진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해석인데요. 열해석은 열화중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메커니즘을 고려한 열해석이 가능하고요. 과열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열변형 해석도 가능합니다. 좌굴 해석인데요. 좌굴은 일반적으로 얇고 뾰족한 부품에 압축 하중이 가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대변형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좌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길고 가느다란 구조물에서 좌굴 모두가 어떻게 되고 좌굴 하중 계수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설계자들, 사용자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좌굴이 발생을 할 것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사용자들은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최적화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설계 목적을 정해놓고 그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가 어떤 것인지, 최적의 모델인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반복 계산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모델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적의 설계 대안을 여러 개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적화되는 어떤 최적의 모델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모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데모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낙하 테스트인데요. 낙하해서 어떤 제품이 낙하해서 어떤 표면과 충돌했을 때 어떤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1m에서 떨어졌을 때, 2m에서 떨어졌을 때, 3m에서 떨어졌을 때 그 바닥과 충돌하는 순간에 충격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높이에 따른 충격량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강체일 때, 굉장히 딱딱한 강체일 때, 그 다음에 약간 푹신푹신한 어떤 유연체, 플렉서블한 어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또 충격량이 달라질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되는 어떤 순간에 제품에 발생하는 응력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력용기 해석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공장에 가면 이런 압력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압력용기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압력용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하중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중에 의한 하중, 그 다음에 동하중, 그 다음에 열하중, 지진하중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중별로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 따로 계산된 어떤 하중 결과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다중의 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을 통합을 할 때 응력 선형화라는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통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통합된 결과를 이용해서 ASME 압력용기 코드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서브 모델링, 하위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용어도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토탈 어셈블리에서
어셈블리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러프한, 굉장히 엉성한 메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응력이 집중되는 영역만 별도로 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쉬를 굉장히 세분화를 시켜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위 모델링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어셈블리에서 일부분에 대한 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선형 해석인데요. 우리가 이 비선형 모델에 대한 응력이나 변형을 예측할 때 이제 비선형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비선형 모델은 이제 크게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비선형인 경우, 그 다음에 대변이가 발생을 해서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는, 변형이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컨택, 경계조건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컨택, 파트와 파트가 접촉이 되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비선형 문제가 이렇게 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3가지의 비선형 모델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변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이런 기하 비선형부터, 그 다음에 변형이 많이 되는데 또 자체적으로 또 컨택이 발생하는, 접촉이 발생하는 이런 2가지 비선형 모델이 통합이 되어 있는 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처럼 어떤 변형도 많이 되고 컨택도 발생이 되고 재료도 비선형인 이런 3가지의 비선형 모델이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적 해석인데요. 관성이라든지 감소 효과를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우리가 동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적 해석을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패키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달 시간 기록이라든지 조화 진동, 이미 진동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음 복합재에 대한 해석이 되겠는데요. 복합재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이제 재료들을 적층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이제 복합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복합재가 아닌 재질과 또 다른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또 이제 별도의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패키지에서 이 복합재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질의 적층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재질의 어떤 적층 두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쉘 요소도 쉘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어떤 해석의 범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이제 좀 유용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 보면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솔리덕스 익스프레스는 솔리덕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 해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솔리덕스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계산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스 해석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대화창이 팝업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익스프레스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mysolidworks.com 익스프레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활성화 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스는 간단한 파트에 대한 해석만 가능하고요. 어셈블리에 대한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정적 해석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솔리덕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 UI에 바로 관련 메뉴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또 배워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솔리덕스 모델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리덕스하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조언자라는 이런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을 설정들을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여기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우리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 마법사가 해석 결과를 해석을 수행을 하고 해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매테리얼 웹포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질 데이터하고 필요 해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웹포탈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이상의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이 되어 있는 서브스크립션 가입이 되어 있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그런 포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해석 유형과 그리고 재질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재질들이 리스트업이 되게 되고요.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완전 구속바디라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할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불완전 구속 바디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속 조건이 충분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바디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유도가 구속이 불충분한지 구속이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시각적인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 구속 조건이 충분하게 적용되지 않는 바디에 대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게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볼트 커넥터 자동 변환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어셈블리들, 그 다음에 어떤 어셈블리들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볼트나 너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구속 조건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제 이런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어셈블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볼트 체결 부품을 자동으로 볼트 커넥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셈블리에 볼트가 한두 개 정도면 뭐 그냥 수동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 되지만 어떤 어셈블리에 10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동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볼트 커넥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설정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중 케이스 관리자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하중 케이스 관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하중이 단순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 가지 하중이 우리가 파트에 적용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해서 조합을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하중 케이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는 하중 케이스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고요. 여기 오른쪽의 경우는 하중 케이스 관리자를 이용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경우는 이제 하중이 아랫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하중에 대한 별도의 해석 스터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별도의 하중 케이스에 대한 별도의 스터디를 만들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스터디를 만들어서 별도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하중 케이스 관리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터디 안에서 여러 개의 하중들을 다 통합을 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이 각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얻어진 결과들도 바로바로 비교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그런 결과값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자동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석 결과들도 바로바로 여기에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하중 케이스 관리자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각각 결과들을 별도로 비교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중 케이스 관리자는 어떤 해석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유용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쉘 관리자인데요. 쉘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쉘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쉘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 데이터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라든지 재질을 색상으로 표시를 해서 그 시각적인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두께나 재질을 바로바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을 또 그룹핑을 해서 바로 뭐 두께를 바꾼다든지 여러 개의 쉘에 대해서 한꺼번에 두께를 바꾼다든지 재질을 또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메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준 곡률 기반, 혼합 곡률 기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메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셔들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요소의 수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32,000개고, 곡률 기반 같은 경우에는 43만 개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곡률 기반 같은 경우에는 66,000개고, 이렇게 이제 좀, 메쉬에 따라서 요소 수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표준으로 하게 되면 메쉬가 너무 적고, 곡률 기반으로 하게 되면 메쉬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표준과 곡률 기반의 어떤 중간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혼합 곡률 기반이 있는데, 이제 이 메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곡률 기반 메쉬보다는 요소수를 좀 작게 가져가고 표준보다는 많게 가져가면서 해석의 정확도는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메쉬가 되게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 기능이 되겠는데요. 최적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는 치수나 재질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은 어떤 응력이 뭐 100메가파스칼 이하로
발생을 해야 된다. 100메가파스칼 이상이 발생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골은 뭐 이 파트의 무게를, 질량을 가장 최소화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골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데요. 치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치수를 4mm, 8mm, 10mm, 12mm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변수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설계 시나리오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만들고요. 그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행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나리오 중에서 설계안 중에서 골을 만족시키는 질량이 가장 적은 그런 설계안을 사용자에게 제시를 해서 이게 당신이 원하는 최적의 설계안이요 라고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최적화 기능이 없다 그러면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또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스터디를 일일이 하나씩 수동으로 계산을 수행을 하고 결과들도 수동으로 비교를 해서 최적화된 내가 원하는 모델이 이거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최적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최적의 모델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설계 설정별로 해석 결과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그래픽 창 안에서 여러 개의 설계에 대한 해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들을 비교를 해서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형 형상에서 바디 작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춤으로 실제 제품은 끼워 맞춤 상태로 조립이 되는 이런 이제 실제 제품이 있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끼워지기 전에 그 상태로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셈블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간섭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실제 끼웠을 때 상태로 모델링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계산을 해보고 변형 형상을 별도의 파트로 저장을 해서 그 파트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상태로 어셈블리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드로잉즈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그 해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잉즈는 뭐 일반적으로 솔리드웍스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인데요. 그런 어떤 솔리드웍스 파일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도 이런 이드로잉즈를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해석 결과를 모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하중 조건으로 이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어떤 계산 결과도 시뮬레이션으로 가지고 와서 그 제품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어떤 그 해석의 정확도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검증 문제, 검증 예제를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검증 예제를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같이 설치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문제에 대해서 이론치라든지 내지는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치에서는 0.4833이었는데 사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해 봤더니 0.4833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론치와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치를 비교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해석 정확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 통찰력을 어떻게 얻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브라켓이 있는데 이런 어떤 브라켓을 내가 특정 어떤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브라켓에 적용이 되는 어떤 하중이 있는데 그 하중에 잘 견딜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자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브라켓을 만들어 놓고 각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하고 해석을 해보고 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브라켓은 이거구나, 이걸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하중 조건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력 분포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응력뿐만 아니라 최대 변이, 그리고 안정계수, 볼트의 안정계수,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설계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보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에 보강대가 있고 볼트가 4개 장착한 그런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더라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품 데모를 한번 보실 건데요. 오늘 뭐 보여드릴 데모는 지금 보시는 스티어링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어링 브라켓의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해서 강도가 충분히 만족을 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족시키는 강도를 요구 조건은 최대 응력이 150메가파스칼 이하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할 건데요. 100만 사이클 이상을 견뎌야 됩니다. 이 파트가 100만 사이클 이상을 견뎌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어떤 휠을 타고 들어온 하중이 여기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질 건데요. 그 가해지는 하중이 100만 번 정도 가해져도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해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사이클 이상을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해석을 또 이제 해볼 건데 진동수가 1에서 30Hz면 공질이 발생하므로 그 진동수 해석을 수행을 했을 때 이 제품의 진동은 1에서 30Hz는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는 최적화된 설계, 그러면서 중량이 최소화가 되는 그런 어떤 설계를 찾아내는 게 이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솔리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탕이 지금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티어링 그 어셈블리인데요. 이 어셈블리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할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요 파트가 되겠죠. 요 파트인데 우리가 이런 파트가 이제 그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구속 조건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조건은 해보시면 왼쪽에 이제 다른 어셈블리의 그 파트하고 여기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면은 완전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요 부분은 힌지 조건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스티어링 포스가 6,000N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적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 해석을 하고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할 건데요. 다시 이제 모델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전체 모델보다는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석에 수행을 할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미리 정적 스터디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런 어떤 정적 스터디를 정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정적 스터디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 스터디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해석 타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설정 조건들 재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넥션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결 조건들 그 다음에 구속 조건들 그리고 하중 조건 그리고 나서 메쉬를 생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파트에서 이런 어떤 재질 정보들은 솔리드웍스에서 정의를 해놓은 그런 재질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질 정보들을 따로 설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원하는 어떤 재질 정보가 별도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 대해서 재질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파트하고 파트 간 본드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셈블리지만 어셈블리로서 세 개의 파트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 본드 접촉 조건을 주게 되면 이 세 개의 파트가 하나의 파트처럼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면은 완전 구속 조건을 줄 거고요. 여기 룰러 조건을 줬네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트가 체결되는 부위에는 힌지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하중 조건은 중력 가속도하고 이 방향으로 아까 이제 장착이 된 게 이 방향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6,000N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메쉬 작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쉬의 크기를 정의를 해서 메쉬를 사용을 생성을 시키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시하는 기본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메쉬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는 메쉬를 촘촘하게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죠.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메쉬를 생성을 시켜서 일단은 해석 결과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해석 결과가 합리적으로 맞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개양성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해석의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을 좀 더 좋은 정확한 구속 조건을 실제와 같은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재질도 실제 재질 정보를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메쉬 덴시티도, 메쉬의 밀도도 점점 줄여가면서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최초 이제 실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응력이라든지 변이, 변형, 안정계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조건이 있었죠. 응력 같은 경우에는 150메가파스칼 이상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대 응력이 114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50메가파스칼 이상보다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응력이 집중되는 영역은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는 최대 0.1mm 정도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일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대 최소 2.4부터 최대 100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100이에요. 100이 넘어요. 굉장히 발생하는 응력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이제 좀 변경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설계 통찰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응력이 발생하는 영역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최고 하중이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 응력이 발생이 되는 영역이 이렇게 쭉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응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설계에서 우리가 중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설계 통찰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 통찰이라는 기능은 영역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안정계수가 굉장히 높은 100보다 큰 100 정도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은 우리가 봤을 때 과도 설계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계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진동수 해석인데요. 이건 이제 진동수 해석도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설정을 하신 후에 바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진동 모드를 총 5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진동 모드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동 모드의 개수는 우리가 이 모델에 존재하는 자유도 수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진동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노드가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드가 100개고 여기에 이제 자유도가 XYZ 방향 변형이다. 그러면 100개 곱하기 3이죠. 3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 모드는 300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만, 5개만, 5개 정도만 뽑아서 진동 모드를 보는 거고요. 첫 번째 진동 모드가 그 해당 모델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모드가 바로 첫 번째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부터 300번째 모드까지 있을 건데, 첫 번째 모드가 첫 번째에서 한 세 번째 모드까지가 한 95% 이상이 인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한 297개는 한 3%에서 5% 정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300번째 진동 모드는 거의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한 10번째까지 우리가 진동 모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 모드, 첫 번째 진동 모드를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진동이 좌우로 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는 앞뒤로 진동이 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대적인 값이고요. 이런 이제 모드가 진동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 정도만 이 모드를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해서 봤더니 첫 번째 모드가 헤르츠로 2270. 근데 아까 조건에 1Hz에서 30Hz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진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필요해석 부분이 되겠는데요. 필요해석도 빠르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요해석은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사이클은 몇 사이클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시고, 우리가 하중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필요 해석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상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수명이 100만 사이클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응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수명이 가장 짧을 건데요. 지금 가장 짧은 수명이 500만 사이클입니다. 100만 사이클 이상이 이제 버티면 되는데 500만 사이클 정도도 거뜬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 설계, 너무 오버해서 설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계자가 이런 이제 정보들을 얻었으니까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딱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그 응력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영역을 요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다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해보는 거죠. 이제 잘라진 자 해석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제가 계산해 놓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석에서 이런 이제 결과들을 얻었던 거고요. 그래서 모델을 이만큼 잘라냈죠, 방금. 잘라내고 해석 결과를 봤더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최대 응력이 123이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보니까 아까 500만 사이클이었죠. 근데 249만 사이클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 설계가 된 거죠. 더 잘라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도 이래서 30Hz는 피해라고 그랬는데 2283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설계 최적화를 이제 수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설계 최적화를 초기 모델은 이런 모델이었는데 브라켓의 무게는 187이었습니다. 값, 여기에 R값, 이 세 개를 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8에서 12, 그 다음에 두께는 3.5에서 5mm, 그 다음에 응력은 150 메가파스칼 이하, 이런 이제
변수와 부속 조건을 적용을 시켜놓고 무게는 최소화를 시키는 그런 이제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의 무게는 180이에요. 아까 뭐 잘라냈죠. 예, 잘라낸 그 영역만큼 무게가 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게가 총 3% 정도 감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치수는 5mm가 아니라 3.5mm로 해도 문제가 없고, 여기는 마찬가지 R 값도 12mm가 아니라 8mm 정도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를 3% 감소시켰는데요. 이 파트를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생산되는 양에 비례를 해서 재료의 양을 우리가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6g 뭐 줄였는데 여기서 이제 뭐 100만 개 만든다 그러면 600만 g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최적화를 시켜서 그 재료의 양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된 양만큼 우리가 제조 단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솔리드웍스 와서 보시면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데모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CAD와 그다음에 CA의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자도 쉽게 설계 과정에, 개발 과정에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와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이런 어떤 해석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설계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최적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또 그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불러오고 모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불러와서 또 구조 해석을 위한 하중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설계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설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상 공간에서 시제품 제작 없이 테스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뭐 재료의 비용,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을 단축을 시켜서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도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네요. 네, 많이 넘어갔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웨비나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